한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수저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밥상은 이 아이를 위해 차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밥 공기를 반쯤 비웠을 그때 계무가 혼비백산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계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밥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오직 계무만이 알고 있었지요. 과연 그 밥공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계무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양반 구을에 윤참봉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본디 중인 집안 출신으로 남다른 손재주와 눈썰미로 무역을 일으켜 제법 넉넉한 살림을 꾸린 인물이었지요.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을 들이고 논밭과 창고까지 갖추었으니 그 재산이 이웃 양반들의 부러움을 살만했습니다. 허나 윤참봉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던 것이지요. 아이의 이름은 석이, 어미를 닮아 눈빛이 맑고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윤참봉은 홀로 석이를 키우며 몇 해를 보냈으나 주변의 권유와 집안의 빈자리가 날이 갈수록 크게 느껴져 결국 새 부인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방 문턱을 넘어온 이가 바로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인근 고을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법 반듯한 집에서 자랐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혼처를 찾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 윤참봉 쪽에서 혼담이 오가자 이씨 부인의 집안은 두 손을 들어 환영했고 이씨 부인 또한 군말 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씨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웠으며 시댁 어른들께 문안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도 윤참봉 댁 세마님은 참으로 가르침이 잘 된 분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윤참봉 역시 새 부인을 흐뭇하게 여겼고 어린 석이 또한 새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겉으로는 아무 탈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의 가슴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불씨 하나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2해가 지나 이씨 부인이 아들 복동을 낳았습니다. 피부치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순간 이씨 부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계산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언제나 석이었습니다. 전처가 낳은 아이, 윤참봉이 핏줄이라 부르는 아이, 이 집 재산과 재사건이 언젠가 돌아갈 아이. 이씨 부인은 복동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낳은 아들은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둘째일 뿐이었습니다. 저기가 살아있는 한,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형이라 부르며 서기를 따라다니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이씨 부인의 불꽃은 조금씩 크고 뜨겁게 번져갔습니다. 그해 가을 윤참봉이 한양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공무로 오가는 일이 잦은 참봉이었지만 그의 출장은 유독 길었습니다. 보름은 넘기겠다는 기별이 집에 닿았고 이씨 부인은 그 기별을 받아든 날 밤 오래도록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뜰의 감나무에서 잎이 하나둘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드디어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이씨 부인은 홀로 읍내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각이었고 몸종 오기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고만 일러두었습니다. 오기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읍내 약재상은 좁고 어두운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린 약초와 뿌리들이
새끼줄에 엮여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고 이름 모를 풀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가게 한쪽 구석에 쌓인 약재 덩미를 훑어보다가 마침내 찾던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어릴 적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약초 가운데 어떤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을 갉아먹는지도 그 중 하나였지요. 한 번에 쓰러뜨리면 의심을 받습니다. 조금씩 날마다 밥에 섞어 먹이면 됩니다. 여위어 가고 기운을 잃고 어느 날 조용히 눕게 되면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원래 몸이 약했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약초를 깊은 치마 속에 감추고 약재상을 나섰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부인의 심장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서늘한 하늘이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 위에 걸려 있었지요. 이 씨 부인은 입술을 단단히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이 씨 부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 떨림을 단단히 눌러 밟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동이 잘 자라려면, 복동이 이 집의 주인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부인은 손수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국을 끓였습니다. 오기가 거들려 하자 오늘은 내가 직접 하겠다며 부드럽게 물렸지요. 부엌 안에 혼자 남은 이 씨 부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약초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였습니다.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아주 조금만 섞어도 며칠 안에는 티가 나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 씨 부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등잔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되어도 억울하지 않은 년이 나야. 내가 아니야. 이 씨 부인이 이를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부엌 안의 연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가루가 서기의 밥그릇 안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밥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국 한 그릇을 더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고 저녁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복동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복동이 들어섰습니다. 9살배기 아이의 두 뺨은 뛰어온 탓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밥상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복동아, 아직 밥상 안 차렸으니 방에 들어가 있거라. 다 된 것 같던데요. 냄새 너무 좋아요. 복동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미 상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앞에 놓인 밥그릇에 수저를 가져다 댔습니다. 이 씨 부인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복동의 수저가 밥을 반이나 퍼올린 뒤였습니다. 에그, 이 녀석아.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동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지요. 왜요? 형아 거 조금만 먹는 거잖아요. 이 씨 부인이 상을 가로막으며 복동의 수저를 빼앗았습니다. 복동이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부엌 안에 이 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부인은 서기의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이 비어있는 그릇, 복동이 먹은 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루가 섞인 밥을 복동이 먹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밥그릇을 치워버리면 서기의 저녁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 끓이려 해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기가 부엌 문 앞에 와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가 고픕니다. 이 씨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물며 그릇을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곧 차려 감아 저녁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기 앞에는 비워진 밥그릇이 그대로 놓였고 이 씨 부인은 새로 지은 밥을 채워주었습니다. 가루가 섞이지 않은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 부인은 복동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경이 지나고 두 경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복동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이내 토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동이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동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이상해요. 복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복동을 안아 올리며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기를 불렀습니다. 급히 의원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밤이 이미 깊었지만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했던지 오기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복동의 손목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는 동안 이 씨 부인은 방 한 귀퉁이에 서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먹은 것 같습니다. 무얼 먹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이 이 씨 부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무슨 가루를 어디서 구했는지, 왜 서기의 밥그릇에 넣었는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열리고 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엌에서 무얼 집어먹었는지. 이 씨 부인은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원은 침을 놓고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성인지 모르고 쓰는 처방은 그저 증상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나서 이 씨 부인은 복동 곁에 앉았습니다. 밤새 복동의 이마를 짚고 손을 잡고 중얼거리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오기는 방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복동의 방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은 이튿날 내내 정신을 잃었다 되찾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복동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탕약을 시켜 한 술씩 떠먹이고 구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복동을 살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씨 부인의 삶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사흘째 되는 밤에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 부인을 한번 바라보고 작은 손으로 어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가 이내 힘이 빠졌습니다. 이 씨 부인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복동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오기는 방 밖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서기는 복동의 방 앞에 이마를 대고 꿇어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별이 된다는 말처럼 그날 밤 하늘은 유독 밝았습니다. 복동의 초상이 치러지는 동안 이 씨 부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가 마르고 다시 흘렀습니다. 기별을 받은 윤참봉이 한양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뒤늦게 집문을 들어서는 참봉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동의 차가운 몸을 보고 참봉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참봉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원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이가 부엌에서 잘못된 약재를 집어먹은 것이라 했고 참봉 역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무도 이 씨 부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씨 부인이 약재상에서 돌아오던 날 치마 속에 무언가를 감추었던 것도, 그날 저녁 홀로 부엌에 들어가 밥그릇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것도, 복동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마님이 황급히 달려간 것도 오기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기 또한 알았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밥그릇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복동이 그것을 먼저 먹었다는 것을 서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씨 부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관가에 끌려가는 거, 매를 맞는 거,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어떤 벌도 이보다 가혹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떠난 뒤로 이 씨 부인은 집 안에서 말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텅 빈 복동의 방이 먼저 보였습니다. 자다가 잠이 깨면 복동이 손을 잡던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둘러앉으면 복동이 앉아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자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몸이 야위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 잃은 어미가 상심이 깊어 저러는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오기는 그런 마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을 들여올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기가 나뭇가지를 꺾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 입김이 피어올랐고 서기의 소못 어깨에 아침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열심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 대신 제 자식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제 자식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이 뼈를 갉아먹었습니다. 서기가 마당 쓸기를 마치고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씨 부인의 옆에 와서 잠시 섰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십시오. 서기가 오기가 들고 나온 밥상을 이 씨 부인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비난도 없고 원망도 없고 원한도 없는 그저 밥을 권하는 한마디. 이 씨 부인은 그 한마디에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나란히 앉아 자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 부인은 서기가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한 번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이 씨 부인의 밥그릇을 먼저 채우고,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워오고, 반찬이 부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오기를 시켜 다른 것을 내오게 했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 씀씀이가 이 씨 부인에게는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이 씨 부인은 홀로 복동의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복동이 자던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불은 이미 치워졌지만 바닥에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고드름이 맺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이마를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참봉이 방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부인이 복동의 방에서 나오지 않자 문 앞에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거기 있소? 이 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봉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등잔불 하나 켜지지 않은 차가운 방에 이 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부인의 등에 겉옷을 덮어주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인이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참봉은 부인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라 여겼지요. 그 슬픔 아래에 어떤 죄가 묻혀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복동의 무덤에 불이 돋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열흘에 한 번씩 무덤을 찾아 풀을 뽑고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기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이 씨 부인이 말렸지만 서기는 고집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복동의 무덤 앞에 꽃을 꺾어 올리고 이 씨 부인 옆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서기야, 너는 어찌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서기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복동이 동생을 가장 사랑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 사랑이 일이 되었을 때의 아픔도 압니다. 이 씨 부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입니다. 서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의 무덤 앞에 꽂아 둔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서기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사이 확연히 늙었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고 두 뺨이 움푹 패였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복동을 잃은 충격으로 몸이 상한 것이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충격보다 더 깊은 곳에 어떤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였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잠을 자다가 복동의 꿈을 꾸었습니다. 복동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꿈이었습니다. 손을 잡으려 뻗으면 복동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가가면 또 물러났습니다. 이 씨 부인이 울면서 달려가면 복동이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이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윤참봉이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너 꿈을 꾸었소? 예. 복동이 나왔소? 예. 참봉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손을 잡고 날이 밝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참봉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이 씨 부인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품고 가야 할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감옥이었습니다. 오기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 부인이 홀로 앉아 있을 때 오기가 조용히 와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느냐? 오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 집에서 늙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았지요. 이 씨 부인이 날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이어 말했습니다. 소인이 입을 닫은 것은 마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복동 도련님이 너무 불쌍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몰랐지요. 이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어미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기가 일어섰습니다. 소인이 드릴 말씀은 그뿐입니다. 오기가 방을 나갔습니다. 이 씨 부인은 혼자 남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씨 부인은 서기에게 더욱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서기의 밥상을 손수 차리고 옷이 해지면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서기가 공부를 한다 하면 등잔기름을 아끼지 않았고 날이 추우면 이불을 더 들여보냈습니다. 서기는 그 정성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도 없이 의심도 없이 계무가 늦게나마 베푸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씨 부인 앞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많이 드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씨 부인의 가슴에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해 겨울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리에 누운 채로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가 와서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이윽고 이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예, 어머니.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눈이 흐릿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동이한테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서기가 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이제 넣어두십시오. 그게 되겠느냐?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쉬십시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려앉는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복동의 무덤에도 흰 눈이 쌓였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기에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관가가 벌주지 않아도, 신령이 내려와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벌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눈빛, 날마다 들어야 하는 한마디, 날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서늘하고 무거운 형벌이 되기도 하지요. 죄는 반드시 그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서기의 그 한결같은 효심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원망하면서도 손을 내밀었던 서기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연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